사람들은 묻습니다. 언제쯤 운이 트이느냐고, 언제 복이 들어오느냐고, 더 나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인생 어딘가에 정해진 전환점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는 순간을 세고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며 2026년이라는 이름에 기대를 얹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 그때가 오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늘 그 질문 앞에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도착한 적이 없고 운은 시작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얼마나 오래 가두어 두었는가, 그 시간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물은 이미 흐르고 있었으나 그대는 두 손으로 그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늘 조용합니다. 소리 없이 열리고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그 변화는 대부분 마음 안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는 조급함, 잃을까 두려워 움켜쥔 불안, 남들보다 늦었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인 판단들. 그 생각들이 하나씩 쌓여 그대의 흐름을 막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대는 정말 복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복이 머무를 자리를 비워두지 않았던 것입니까? 이 이야기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가지는 법도, 더 빨리 가는 법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는 이야기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지점에 도착하는 이야기이며, 인생을 밀지 않아도 자연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그대를 지탱해왔다고 믿었던 생각들 중 일부는 이제는 그대를 무겁게 만들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2026년은 그대가 바뀌기 위해 애써야 하는 해가 아닙니다. 더 잘하려고 자신을 다그치지 않아도 되는 해입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오는 동안 그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은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것을, 다만 그대가 가벼워졌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짐이야말로 이미 충분히 큰 대운이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늘 미래를 향해 마음을 던집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에 기대를 걸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잘 될 거라는 희망도 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언제쯤 괜찮아질까? 언제쯤 편해질까? 언제쯤 인생이 풀릴까? 나는 오래전 깨달았습니다. 인간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이 끝나길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삶은 점점 현재를 잃어갑니다. 복을 기다리는 마음은 언뜻 보면 긍정처럼 보이지만 실은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지금의 나는 부족하고 지금의 삶은 모자라며 행복할 수 없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오늘을 떠나 내일로 떠돌고 내일은 다시 모레로 밀려납니다. 그 사이 인생은 계속 흐르지만 마음은 늘 도착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아직 운이 안 풀렸다고. 그러나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대는 정말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열려있는 문 앞에서 스스로 멈춰 서 있었던 것입니까? 복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림은 복을 말라가게 합니다. 물은 흐를 때 맑아지고 고일수록 썩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에 고여 있을수록 지금 이 순간의 생명력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2026년을 앞두고 던져야 할 질문은 다릅니다. 무엇을 하면 운이 트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더 붙잡고 있는가, 무엇을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대의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과잉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생각, 지나치게 큰 기대, 스스로에게 부과한 끝없는 조건들. 그것들은 모두 선해 보이지만 마음을 옥죄는 밧줄입니다. 나는 수많은 수행자들을 보았습니다. 가장 빨리 평온에 이른 이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려놓는 데 능숙한 이들이었습니다.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증명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을 판단하는 목소리를 내려놓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미 길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그대가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해가 아닙니다. 그대가 이미 충분히 살아왔음을 인정하는 해입니다. 복은 그 인정 위에 조용히 머뭅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는 마음, 지금의 나를 적으로 삼지 않는 태도, 오늘의 나를 통과점이 아니라 목적지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언합니다. 복은 빨리 오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막힘이 사라질 뿐입니다. 그대가 기다림을 멈추는 순간, 인생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이 막혔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해도 풀리지 않고 애써도 제자리인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인생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시기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정말 막힌 것이 인생인지 아니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인지 묻기 위해서입니다. 운이 흐르지 않는 데에는 늘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집착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만큼은 가져야 한다는 기준, 이 시점에는 여기까지 와 있어야 한다는 계산. 그 모든 생각은 질서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을 묶는 매듭입니다. 사람은 그 매듭을 안전장치라 착각합니다. 붙잡고 있어야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계획하고 통제해야 불안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은 통제될수록 거칠어지고 움켜질수록 빠져나갈 틈을 찾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많은 마음을 보아왔습니다. 그중 가장 교묘한 것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잘 되고 싶다는 바람,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들은 모두 성실함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두려움에서 태어납니다. 잃을까봐, 뒤처질까봐, 의미 없는 삶이 될까. 생겨난 두려움 위에 세운 노력은 마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늘 긴장 속에 머물게 합니다. 긴장된 마음에는 복이 쉬어갈 수 없습니다. 복은 여유를 좋아하고 평온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늘 바쁜 마음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운이 막힌 사람의 마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통과점으로만 여기고 아직 오지 않은 결과에만 시선을 둡니다. 그렇게 오늘은 늘 미완성이 되고 만족은 미래로 미뤄집니다. 그러나 미래는 도착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생각 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을 앞두고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인생은 더 느려집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급히 흐르는 물이 방향을 잃듯 조급한 마음은 길을 놓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운을 뚫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막힌 것을 억지로 밀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끝내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지. 때로는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때로는 충분히 애썼다는 사실을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 태도가 흐름을 막습니다. 인생이 멈춘 것 같을 때 사실은 마음이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을 펴면 되는 일을 사람은 쥔 채로 해결하려 합니다. 2026년은 손을 더 꽉 쥐는 해가 아닙니다. 손바닥을 펼쳐보는 해입니다. 그 순간 막혔다고 믿었던 길은 이미 열려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이란 처음부터 막힌 적이 없었다는 사실도 함께 말입니다. 사람은 비우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비우면 사라질 것 같고, 줄이면 부족해질 것 같고, 내려놓으면 뒤처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쌓고, 더 붙잡고, 더 버티려 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랜 침묵 끝에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인간을 진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적음이 아니라 비워지지 않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미 넘치는 그릇에 더 붓는다면 남는 것은 흘러내림 뿐입니다. 2026년은 더 채우는 해가 아닙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해입니다. 반드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만큼은 가져야 안심할 수 있다는 기준, 아직 부족하다는 자기 평가. 그것들은 오랫동안 그대를 지켜준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무게가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비움은 정직해지는 일입니다. 지금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과 두려움 때문에 쥐고 있던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고. 그러나 답은 늘 같습니다. 버릴 것은 물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말투, 잘못된 선택 하나로 인생이 결정된다는 과장된 믿음,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 나를 설명할 수 없다는 습관.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 마음에는 조용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은 처음에는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백은 늘 불안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시만 머물러 보십시오. 그 빈자리는 곧 숨 쉴 자리가 됩니다. 생각이 쉬어가고, 감정이 가라앉고, 삶이 더 이상 밀어내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순간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일이 풀리고, 계획하지 않아도 만남이 이어지고, 조급하지 않아도 기회가 닿는 순간들.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은 운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밀도가 낮아진 것입니다. 2026년은 그대의 마음이 처음으로 가벼워지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을 때 이미 충분하다는 감각이 찾아옵니다. 불안은 줄고, 판단은 느려지고, 삶을 재촉하던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그때 비로소 복은 형태 없이 먼저 옵니다. 평온이라는 얼굴로, 괜찮다는 느낌으로, 지금 이대로도 살아볼 만하다는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말합니다. 비워진 만큼 들어온다고.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자면 비워진 만큼 이미 와 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2026년은 새로 얻는 해가 아니라 이미 곁에 있었던 것을 알아차리는 해입니다. 그 깨달음이 시작되는 순간 인생은 더 이상 부족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흐름은
자연이 그대를 데려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냐고. 이렇게 내려놓기만 하다 보면 인생이 멈추는 것은 아니냐고. 애쓰지 않는 삶은 곧 포기라고, 멈춤은 곧 실패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질문 앞에서 고개를 젓습니다. 진짜 멈춤은 행동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애써야만 가치가 있다고 믿는 마음, 고통이 있어야만 결과가 따른다고 여기는 생각, 쉬면 뒤처진다는 두려움. 그것들이 인생을 끊임없이 밀어붙입니다. 밀린 인생은 처음에는 속도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방향을 잃습니다. 더 빨리 가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애쓰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애쓰지 않을 때 삶은 본래의 질서를 회복합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소리를 내지 않지만 자라고 있고, 물을 억지로 더 붓지 않아도 때가 되면 싹은 올라옵니다. 인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멈출 때 인생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26년은 바로 그 지점에 서는 해입니다. 힘으로 밀던 삶에서 손을 떼고 더 빨리 가려 하지 않으며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해입니다. 처음에는 불안이 올라옵니다. 정말 이래도 괜찮은가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고개를 듭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지켜보십시오. 불안은 늘 통제의 습관에서 태어납니다. 통제가 사라지면 불안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어느 순간 그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하루는 흘러가고, 선택하지 않아도 길은 만들어지며, 억지로 밀지 않아도 인생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삶은 더 이상적이 아닙니다. 싸워야 할 대상도 이겨야 할 조건도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는 흐름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갑자기 일이 풀렸다고, 설명할 수 없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저항이 사라진 결과입니다. 물이 막히면 소용돌이가 생기지만 길이 열리면 조용히 흐르듯 마음이 느슨해질 때 인생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2026년은 바로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밀어내지 않는 해, 잘하려 애쓰기보다 진실해지는 해, 인생을 끌고 가려 하지 않고 맡겨보는 해입니다. 그대가 한 발 물러설 때 삶은 두 발 다가옵니다. 그대가 힘을 뺄 때 흐름은 힘을 얻습니다. 나는 말합니다. 풀리는 인생은 언제나 조용하다고.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대의 일상을 바꾸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충분히 준비된 이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이에게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복이 오면 반드시 눈에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숫자가 바뀌거나 환경이 달라지거나 삶의 조건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야 비로소 복이 왔다고 믿습니다. 무엇인가 분명한 신호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복은 요란하게 오지 않으며 처음부터 형태를 갖추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복은 언제나 감각으로 먼저 옵니다.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다가옵니다. 먼저 변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일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게 되고
예전 같으면 조급했을 순간에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변화는 작아서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인생이 바뀌는 시작입니다. 마음이 먼저 변하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복은 언제나 그 방향 위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2026년은 그대가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해입니다. 더 이상 불안이 기준이 되지 않고 조급함이 결정권을 쥐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의 감각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정말 나를 소모시키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살리는 일인가? 그 질문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사람들은 그 질문을 사치라 여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라고, 현실은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그 질문이 사라진 삶이야말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삶이라고. 마음이 무뎌진 상태에서 얻는 것들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그 무뎌짐이 서서히 풀립니다. 예민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자극에 덜 흔들리고 남의 속도에 덜 끌려가며 스스로를 함부로 다루지 않게 됩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분명합니다. 마음이 덜 소모되니 하루가 길어지고 에너지가 남으니 삶이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은 그 상태를 두고 말합니다. 요즘 뭔가 잘 풀리는 것 같다고. 그러나 실은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덜 막히는 것입니다. 복은 언제나 이렇게 옵니다. 먼저 삶의 마찰음을 줄이고 그 다음에 결과를 데려옵니다. 나는 말합니다. 결과만 보고 복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하루가 이전보다 덜 괴로운지, 잠들기 전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운지, 내일을 생각할 때 숨이 막히지 않는지, 그 감각들이 바로 복의 전조입니다. 2026년은 그 전조가 일상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복 안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무언가가 크게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전과 같은 하루이고 같은 공간이며 같은 조건 속에 서 있는데도 마음은 더 이상 같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불안이 와도 휩쓸리지 않고 기대가 생겨도 매달리지 않으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자신을 심하게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다른 곳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서 있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6년이 특별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운이 폭발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을 붙잡고 있던 손이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인생이 달라졌다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달라진 것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같은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같은 기회 앞에서도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더 이상 인생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잘 되면 웃고 안 되면 배우며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깨달음이라 부릅니다. 깨달음은 대단한 통찰이나 갑작스러운 각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소박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는 상태, 삶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마음입니다. 그 상태에 이르면 사람은 더 이상 복을 묻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있다는 감각 속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바로 그때 인생은 조용히 선물을 건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만남, 억지로 만들지 않은 기회, 애쓰지 않았기에 오래가는 결과들. 그것들은 축하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연스럽게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스며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말합니다. 대운이 왔다고.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대운은 오지 않았다고. 다만 그대가 더 이상 흐름을 막지 않았을 뿐이라고. 2026년은 그 사실을 몸으로 아는 해입니다.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과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게 되는 해입니다. 그 구분이 끝났을 때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진 삶은 가볍고 가벼운 삶은 멀리 갑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미 견딜 만큼 견뎠고 버틸 만큼 버텼습니다.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가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그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 위에 서 있는 순간 복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그대가 서 있는 자리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그대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달라지면 이미 다른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늘 특별한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대운이 터지는 날, 모든 것이 한 번에 풀리는 장면, 인생이 마침내 보상해주는 결정적인 순간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장면은 대부분 생각 속에만 존재합니다. 실제 삶은 언제나 조용히 변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변화라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날 문득 예전만큼 힘들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릴 뿐입니다. 숨이 덜 가쁘고 마음이 덜 조급하며 하루를 버텨냈다는 감각 대신 살아냈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2026년은 바로 그런 해입니다. 무언가를 더 얻어서 좋은 해가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잃지 않게 되는 해입니다.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조급히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남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해입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걸어왔고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삶이 그대에게 묻습니다. 더 빨리 갈 필요가 있느냐고, 더 많이 가질 이유가 있느냐고. 그 질문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멈춰도 괜찮고 쉬어도 괜찮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고르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 허락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가장 조용하고도 깊은 복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대의 하루 안에 있고 그대의 호흡 속에 있으며 그대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도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는 이 순간에도 인생은 흐르고 있습니다. 억지로 밀지 않아도 붙잡지 않아도 삶은 그대를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가 그대의 마음 한편에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고요한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늘 그대의 마음 곁에 머물기를, 그리고 남은 인생이 더 이상 증명해야 할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대 자신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